네, 출발 팅쇼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는 물론이고요. LG U+TV로도 함께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최근 부양론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현 시점에 더욱 강력한 양적 완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요. 전일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 주문 실수라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시장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정보파기에서는 안종호 팀장과 함께 최근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이색 ETF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증권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분석합니다.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동부증권 목동점의 박성일 연구원이 지수 조정에 대비한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몇몇 업종 반등 시에 매도해야 한다는데 잠시 뒤 자세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전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장출발해 나흘째 내림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2000선 초반까지 늘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22%의 내림세 보이면서 200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73억 원의 매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6억 원, 59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소폭의 오름세 유지하면서 510선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31%의 오름세 보이면서 5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7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는 빨간불 켠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0전 상승으로 장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40전 하락하면서 1064원 3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장 초반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0.99%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15,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31,450원에 삼성생명과 신한제주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2%대의 강세 보이면서 2,645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사이트리온이 0.58%의 내림세 보이며 25,90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0.44%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이틀째 하락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오늘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37,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CJN이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79,5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IT주 주가 오늘 홍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전자는 강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79,200원에 삼성테크원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58,2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약주가 실적 회복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구강약품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14,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유한양행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86,500원에 영진약품 역시 1.48%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의 연구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산성 LNS의 경우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5,200원에 거래주는 모습이고요. 조화제약이 8%대의 강세 흐름, RNL바이오 역시 10%대의 급증세 보이면서 2,95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새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 규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통신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T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36,65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0.96%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15만 4,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국형 일자리 복지를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자리 관련주 주가와 창투사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주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5%대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성창투가 10%대의 급등세, 에이티넘인베스트 역시 8%대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1,0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창투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티넘인베스트 역시 8%대의 강세, 엠베처 투자 역시 3%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키스톤 글로벌이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에 현재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줄인 모습인데요. 4%대의 내림세 포착되며 1,96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KRC가 감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하한가 나타내고 있는 KRC가 125원씩 하락하며 현재 712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CJ 대한통운이 CJ GLS와의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4,000원씩 올라 11만 1,50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 이사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FED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런 가운데 폴 크루그만 교수가 오히려 더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강조를 했다죠. 예, 이분은 그 경기 부양에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인데요. 전미경제학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야 된다. 이래서 부양을 안 하면 더 큰 불안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양적 완화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 경제학회에서의 주제는 부양이냐 좌절이냐, 불황의 거시경제학 뭐 이렇게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냐면 현 시점에서 긴축 재정으로 선회하게 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또 성장 동력도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 원인이고,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또 경기 부양이 더 필요한 이유로 든다면 과거 평균의 성장 추세가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대공황 때도 경기 부진과 부분적인 경기 회복을 반복했지만 불황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타겟팅, 어떤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약간 인플레이션을 높이더라도 완전 고용의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FOMC 의원들 사이에 논쟁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종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3차 양적 완화를 강화하면서 4차 양적 완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종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지표를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실업률이 살아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 유지가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 꽤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코스피 200 지수 선물시장에서 약 15조 원 규모, 이게 상상도 좀 안 가는 그런 규모의 돈인데 주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문 실수 이후에 과잉 체결된 매수 포지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오류라는 말도 있고요. 원래 이게 주문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도 주문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홍콩 쪽 자금이고 또 우리나라 국내 모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증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오전장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주가를 거의 다 회복한 후 1시 40분이 좀 넘어가면서 그 물량이 282.20에 한 12만 개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다 체결됐습니다. 한 4만 개 빼놓고 체결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뭐 2만 5천 개만 체결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체결은 됐지만 위에서 일부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 2만 개 이상만 정리되더라도 샀더라도 그것은 거의 뭐 3조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로 증거금을 납입하거나 오늘 청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뭐 12시란 말도 있고 10시란 말도 있습니다. 만약 그 안에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홀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게 진짜 카드가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7월 27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1조 5천억 매도 외에는 거의 꾸준한 매수를 했죠. 근데 외국인들은 항상 보면 현물과 선물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물이 이번에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오류를 빌미해서 정말 물량을 매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한번 해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물론 시간 대비로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어저께 보이는 물량으로만 해도 9천 개를 샀고 그 다음에 선물 미결에서도 한 19,000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거로 본다면 오늘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추세적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100%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가 시발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북한에서 핵실험한 이후 주가 한번 빠졌다가 거기서 주가를 했던 그런 시점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뭐 재정 문제, 부채 상환 문제가 재작년 8월에 있을 때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폭락은 안 했었죠. 자, 그렇지만 외국인의 현물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매수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합니다. 네, 이 시장에선 실수라고는 하는데 또 이 분석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실수가 아닌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실수였으면 그 트레이더 반쯤 좀 죽었겠네요. 예. 자, 오늘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또 한 번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5개월째 이어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세한 원인 분석과 함께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과 목표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2년도 1분기 때에 5조 8천억 정도 순이익이 났었고요. 근데 2분기 때 6조 7천억, 그다음에 3분기 때 8조 1천억, 그다음에 4분기 때 8조 4천억 이렇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조 8천억이 났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환율의 영향을 아직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이 아시겠지만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1,060원대죠. 그러니까 1,080원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사실 아직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도 추가적인 환율이 하락이 없다면 일단 환율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애플과 좀 다르게 성장형입니다. 애플은 지금 성장형에서 배당 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향후 1분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일단은 현재 정도 1,060원대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1,060원대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일단 환율 영향을 봤을 때는 1분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환율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마 성장세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보면 그 실적 발표 전까지 올랐다가 실적 발표 날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보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약간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의외로 상승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참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그저께 42,000주 팔았고 어저께도 45,000주 팔았습니다. 오늘도 16,000주 팔고 있는데 오늘은 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투신이 그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지금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만 전체적인 현재의 그 현재까지 매수했던 모습을 본다면 그 의미는 그렇게 없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50.46%이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뭐 급격하게 하방으로 바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일 정도 하락하고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를 좀 확인해 보시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일단 시장 약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뭐 선물 사건에 대해서 뭐 증권사의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2시부터 기계적으로 계속 12,000개까지 쌓이는 걸 좀 보았는데요. 뭐 선물 옵션을 좀 많이 하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거는 기계적인 오류는 일단 발생을 한 거지만 단순하게 넘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매수세가 12,000개가 모였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량을 증거금을 오늘 12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어쨌든 상당히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물량에 대해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된다면은 사후증 그겁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결국엔 그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으로 결국에는 분명히 열려 있다는 거고요. 섣불리 우리가 그거에 대고 뭐 도이치 911 사태가 이번 옵션 만기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소설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메이저들의 주체 세력이 미결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수 미결이 늘어나는지 매도 미결이 늘어나는지 정확히 우리가 집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HTS에서 집계되는 수치는 거래소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너무 맹목적인 그런 누구의 어떤 말이 이렇게 가는 그런 맹목적인 현상 그런 거를 좀 믿지 않으셨으면 투자자분들도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옳지 않고 저도 틀릴 때도 있는 거고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맹목적인 걸로 인해서 뭐 옵션, 뭐 풋옵션을 사겠다, 콜옵션을 사겠다 이런 것들은 정말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오늘 팔고 있습니다. 86억, 103억, 코스피에서 일단 양매도, 땅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225억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흐름은 이렇게 됐었는데요.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수세, 즉 증권 쪽과 보험 쪽 물량이 어제 매수세로 전환을 상당히 하면서 들어왔었고 오늘도 주체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억. 근데 이 물량이요. 프로그램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차익으로 345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투자 물량이 50% 이상은 일단 집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외국인 기관 38억 54억 사고 있고요. 코스피랑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 개인은 79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업종 코스피 내에 상승하는 업종보다 하락하는 업종이 많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반대로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8조 8천억 거의 시장에서 예상한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일단 환율 부분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는 만큼 거의 효과적으로 기본 컨센서스 대비
거의 부합을 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리 그 차익 실현문이 오늘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차익 실현이 언제 멈추느냐가 사실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기관이 같이 던져주면은 삼성전자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데 기관은 일단은 매수로 좀 어제도 매수를 좀 보였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팔지만 기관은 매수를 좀 보이는 모습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150만 원대 받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보다 1월장은 코스닥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내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는 내수재, 소비재 이런 쪽이 좀 더 낫다. 먼저 좀 압축 포괄적으로 전략까지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는 오늘 각각 어떤 것일지요? 네, 외국인 어제 우리 선물 과연 매수 실수일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실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들어왔던 만약에 그거를 한 건 한 건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취소를 못했다고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는데 알고리즘 매매가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건씩 취소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었으면 진작 취소했을 거고요. 농담 삼아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발생한지 모르고 외국인들이 점심 먹으러 갔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는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추이를 예측을 하기보다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좀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게 아니면은 예측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예측을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거는 참조를 하시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일단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좀 체크해보고 사야지 하면서도 일단은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게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를 좀 사는 모습. 지금 4거래일째 삼성전자 사고 있거든요. 4거래일째 조정 받고 있는데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종목군을 많이 사고 있어요. 며칠 전에까지 해도 자동차 업종이 계속 조정을 받았고 어제 오늘 자율 반등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좀 쉬고 있고요. 왜냐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밑에서 샀었어. 근데 삼성전자 즉 전기전자 업종은 개인이 280억 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군으로 사서 기술적으로 좀 누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요새 상당히 탁월하게 좀 매매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요 코스닥은 우리 밥이라니까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연초에 1월 2일 날 사실 1월 3일까지 기간이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랠리가 좀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스닥에서 기간 수급이 들어왔고요. 역시 어제도 보셨겠지만 코스피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니까 코스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기간이 수급이 결국엔 받쳐주는 것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간 수급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거 속내로 표현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해서 4분기 실적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오늘 밤에 이제 알루미늄 업체죠. 알코아입니다. 상당히 시가총액 높은 기업이고요. 알코아가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미국 월가 실적이 기술주들이 어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월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 대비 미국 증시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동성과 경제 지표로 끌어올린 거지만 역시 미국도 한국처럼 어닝 시즌 우려가 나오고 만약에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악화돼서 나온다면은 조정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조정의 빌미를 우리가 사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3년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3년 1분기 지금 1월에는 4분기 실적이 결국엔 시장을 짓누르는 압박 요인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정보 12조 넘게 쌓였는데 그 물량도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과 연계해서 옵션 만기일날 폭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 나올 물량이 아니라 원래 쌓인 물량이 지금 어제 선물과 연동해서 좀 소설이 사실 나왔는데 그 선물이 아니더라도 베이시스가 악화돼서 옵션 만기일날 만약 시장이 시작한다면 프로그램이 청산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배당 물량 들어온 것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샀던 그리고 금융투자가 차익 거래로 샀던 이 물량들이 안 나갔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거의 12월 들어서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고요. 1월 달에도 매도보다는 매수 차익 정보 계속 쌓였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들의 실적, 삼성전자 좋아서 실적에 뭐 뉴스에 미끄러진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2주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게 단기 거의 30% 올랐고요. 철강, 조선, 뭐 정유 이런 것들 화학 업종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호남석유도 20만 원 깨졌다가 지금 25만 원이면 25%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실적이 4분기가 만약에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더 악화가 됐다.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거를 추락했을 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결국엔 올해 1분기 전망을 보시면 됩니다. 1분기 전망들이요. 실적 발표 후 어떤 애널리스트의 그런 컨센서스들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재접종은 1분기가 더 암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솔직히 제가 좀 건드리기 힘든 입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환율, 원화 강세 1,063원입니다. 4분기의 피크가 얼마였습니까? 1,130원? 지금 한 70원 떨어진 거죠. 이런 입장에서 수출 제접이 작년 4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 업종 NIX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엔 뭘 노려야 됩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도시자동차가 쓰고 소비재 어떤 내수 진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수재, 소비재, 작년에 음식료업종이 좀 많이 떴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유통업종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결국 내수를 살려야지 소비가 회복된다고 어제 한번 말씀을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결국엔 그런 쪽의 종목들 지금 오늘은 힐라코리아 그리고 LG패션 이런 의류업종들 단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워낙 다른 수출 제접을 수급으로 땡겼지만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친 그런 내수 유통주들을 사실 기관이 노린다는 거고요. 상당히 수익률 게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만 감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매매할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재, 유통재 이런 것들 단기 바닥권에 있는 거 사서 5% 내외로 먹고 팝니다. 이런 식의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 가장 맞고요. 유동성 랠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작년처럼 전차 분단이 갈 것이다. 환율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은 올해 시장에 대한 지금 상반기 투자 전략은 대충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하게 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잘 대응하는 게 좋다는 말이 가장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했으니 조정 시 매수하자. 지수 조정에 대비한 주식 비중의 축소, 어닝 시즌과 실적 모멘텀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관련주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고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양호하고 부품주에 관심 두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각각 통신 IT 업종, IT 철강 화학 업종 반등 시에는 매도하자. 서비스 업종, 헬스케어 관련주, IT 부품주로 IT와 IT 부품의 두 분께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은 반등 시에는 IT 쪽이라도 매도하자는 의견을 반대로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동부증권 목동잼의 박성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장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IT 부품주,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조금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조정에 대한 주식 비중의 축소, IT 철강 화업종 반등 시의 매도. 어쨌거나 시장을 앞으로 향후 약간은 좀 어렵게 내다보시는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특히 프로그램 매물이 워낙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13조 이상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기는 일단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뱅가드 펀드 조정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일단 현물을 조금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포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이머징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에 변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시장은 출렁일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인 지금 2050을 돌파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고점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변동성 확대 시에 지수가 조금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예, 일단은 LG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기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77,000원대에서부터 매수가 조금 분할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조금 진입을 했죠. 기존에 이제 잘 팔리고 있던 휴대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G 플랫폼이 조금 완성이 되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흑자 기조를 조금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H랑 이제 AE 사업부,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랑 에어컨 사업부가 1분기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실적이 4분기보다는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CES에 참가하고 있는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보면 10일부터 자사주 물량이 조금 나오죠. 자사주 물량 마무리가 되는 시점부터 매수를 조금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3,000원, 그리고 손절은 7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도 ETF와 달러 인버스 ETF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세한 투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투자 마인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전자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현대차와 SK, 한진도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의 상장증권 보유액은 2010년 9월 400조 원을 넘어선 후 2년 3개월 만에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 하락에 베팅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뉴스에 대한 경제 뉴스가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뷰를 가지신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 종목 투자와는 달리 달러나 이제 다른 해외 지수에도 투자하는 ETF를 이제 많이 좋아하시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본토 ETF와 달러 인버스 ETF입니다. 먼저 이제 달러 인버스 ETF를 말씀드리면은 그 달러에 대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달러 인버스 ETF의 수익률이 그 5.67% 정도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1,100원대에서 1,060원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똑같은 수익률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만큼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런 달러 어떤 환율 약세 기조가 있다 보니까 투자가들도 점점 늘어서 거래량도 늘고요. 또 뭐 그런 면에서 그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환율을 여태까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달러 선물을 거래했어야 되는데요. 달러 선물은 이제 계좌를 만들기도, 선물 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기도 어렵고 또 증거금도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단 몇만 원 가지고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동성 공급도 그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본토 ETF인데요. 그 기존의 중국 ETF는 그 중국 주식 중에서 이제 홍콩에 상장된 주식들을 기본으로 이제 만든 ETF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국 시장, 그래서 중국 상해 증시 시장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이 좋아지면은 중국 ETF 시장, 중국 ETF가 올라가고 오히려 뭐 그런 면이 그런 괴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본토 ETF라고 해서 중국 정말 상해 증시하고 똑같이 괴리를 없이 쫓아가는 그런 ET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TF 거래량 3위에 들 만큼
인기가 좋은 ETF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여러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분들도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많은 뷰와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런 대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과 LG, 현대차 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투자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각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함께 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이제 새해 밝히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먼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열사들의 어떤 투자 규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47조 원 가량을 투자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50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밝히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2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기사도 났었는데요. 그리고 채용도 지난해보다 15,000명가량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별로 보면 전자사업에서는 13조, 화학에서는 3조, 그리고 통신서비스에 3조 이 정도로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항공우주 사업 인수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금을 활용해 갖고 항공우주 사업부 분야에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고용도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올해 투자를 4조 원 정도에서 4조 원 정도로 작년 3조 원보다 1조 원 정도 늘리겠다 말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고용을 늘려서 지난해 투자했던 14조보다는 늘린 이제 19조 원 정도까지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경제가 오랜 침체가 이제 마무리되고 경제가 이제 일어난다고 보고서 이제 투자를 나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저성장하고 저소비하고 고실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뉴노멀이라는 상태를 굉장히 어떤 경기 침체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뉴노멀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 사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끝으로 외국인들의 상장증권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00조 원 돌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의 상장 주식은 2010년 9월 달에 400조 원에서 그 2년 3개월 만에 이제 500조 원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32.2%,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의 32.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말 그 30.4%보다는 1.8포인트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에서도 사상 최대 금액인 91조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채권의 7%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투자에 이런 한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이유가 달러원 약세인데 최근에는 이제 FOMC 회의에서 2013년 중반이나 2013년 말에 양적 완화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달러원 약세의 이제 근본 베이스가 이제 선진국의 양적 완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분들이 이제 섬뜩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FOMC 회의를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FOMC 회의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7명하고 12명이 이제 지역 연방은행장들이 연방은행장 중에 5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돼서 그래서 7+5 해서 12명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매번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리치몬드 은행장이 빠지고요. 요번에 QE3의 어떤 이론적 근본이 됐던 에반스 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연방은행장
분의 이름이 찰스 에반스인데요. 이분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번 QE3가 실업률 6.5%까지 무기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됐고, 이분 못지않게 또 비둘기파인 이제 다른 이제 옹호자 2명이 또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FOMC는 올해도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되는 추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달러원 하락 수혜 업종 쪽에 좀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정호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아시아 증시는 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4% 상승한 2288.6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가 크게는 유입되진 않고 있지만 계속적인 간망세 속에서 소폭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안정적인 움직임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은 혼조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개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9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러한 거래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4대 은행들의 신규 대출은 1,630억 위안으로 집계가 되면서 계속적인 대출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에 M&A 시장 규모는 연 3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기업들의 M&A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고정자산 투자는 45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SOC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커지고는 있지만 상승 기조를 올 한해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2280선 내외에서의 오늘 움직임은 혼조의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 주신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와 또 어제 대량의 선물 매수 주문 실수까지 지수는 상승보다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거나 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중국 춘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꾸준한 성장이 예견되고 있어서 다시금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 따른 역사적 움직임을 좀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적 시즌이 오픈된 만큼 역사적 움직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네, 자 오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예, 오늘 삼성전자를 출발로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어닝 시즌 전략으로는 4분기 이익 추정치가 더는 하락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 이익 추정치는 상승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관심은 삼성전자에 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으로 발표하게 되면은 그때를 오히려 매도 시점을 잡아서 약 한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보였음을 상기해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매도 타이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를 빼고서라도 최근 3년간 실적 잠정치가 발표된 직후에 5거래일간 상승률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항상 밑돌았습니다. 기관미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이는 차익 실현의 성격이거나 아니면은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빼면요, 실적을 기대할 만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저성장, 미국의 재정 절벽 등 해외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역걸음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초에 114조 4천억으로 예상됐던 기업들의 예상 실적은 2012년도 순간이익 전망치도 95조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 기업의 이익 예상치는 113조 7천억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43%를 차지하고요. 통신이 40% 정도, IT 업종이 32.3% 지난해보다 상승률을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소재 산업대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 역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일단 미국발 훈풍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번 분기 EPS를 추정해 보면은 인텔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시즌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미국 금융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서 1분기가 좋아지는 업종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을 선별을 해본다면요. 정유, 건설, 섬유의복, 제약 바이오, 전자부품, 통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줄기세포주들 굉장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가 소식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성 LS, 조화제약, RNL 바이오, 차바이오엔, 물론 그 중에는 RNL 바이오 그동안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논란이 많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 보면은 차트상 저점에 위치한 주식들의 차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강력한 좀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닥권을 탈피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주간 단위로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유효한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KL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실적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332.6억 원, 영업이익은 36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와 12.5%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 동사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VIP 고객이 22.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롭액이 올라가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9,905억 원으로 개장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롭액 증가와 홀드 회복, 추진급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적은 GKL 전년 4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이번 4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29,400원, 목표가는 33,800원, 손절가는 27,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KL에서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9,400원, 목표가 33,800원, 손절가 27,4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3일 일요일 날 또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전문가인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딘 위원은 CTC 바이오 120%, 오뚜기 70% 등 수익률, 눈부십니다. 눈부신 수익률을 자랑했던 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2013년도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받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킥서비스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